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하트가 이렇게 예쁘게 많이 있습니다. 100만 부 기념 클래식 에디션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작가는 김수현. 우리는 모두 슈퍼히어로를 꿈꿨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어른이 되었다. 예, 그리고 작품은 100% 20살, 180도,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등을 펴냈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파트 1부터 있습니다. 비참해 지려 애쓰지 않을 것,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예, 좋습니다. 파트 2, 단단한 자존감을 가질 것, 안목을 기를 것, 예, 파트 3, 과민해지지 않을 것, 충분히 슬퍼할 것, 예, 4,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것,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될 것, 자존감을 좀 세워줄까요? 아니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까요? 책의 그림들도 참 예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구성은 먼저 파트 1,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사랑하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2,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3,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4,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5,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6,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 리스트. 까지입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괜찮은데?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베스트셀러에 꽤 오래 있었는데 이제서야 만났습니다. 에세이도 사람마다 나름의 취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맞았던 걸까요? 웃음을 주다가 뼈를 때리고 토닥토닥 위로를 해줍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과 시련은 혼자만의 문제로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것들로 얽혀서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일들이 생기니 나만을 탓하며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당당하게 맞서보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실제로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나다움이 뭘까부터 고민이 생기는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무난하겠다 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인데 시작에서 이미 가진 것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당하게 살면서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나를 누군가가 그렇게 대해준다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행복이 목표인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데 행복한 감정 하나를 느끼고 산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그날의 기분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다채롭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활력이 생기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전혀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말하고 강요하는 사람에게 압도되어 나도 모르게 고개 숙이고 맞춰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렇게 끌려갔는지 후회가 남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착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꼭 했어야 하는데 곱씹으며 답답해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신경을 쓰다 보니 더 조심스럽게 살려고 하면서 과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사다난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불안한 생각을 늘리는 것보단 조금 둔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성향이라 쉽진 않겠지만 피해가려고 할수록 오히려 맞닥뜨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기왕이면 편안한 감정을 늘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중학생 때 친구와 관공서로 봉사활동을 갔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서류 항목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몇몇 숫자들과 대조하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와 친하지 않았기에 서류들을 보는 순간 피곤해졌다. 지루함을 견디며 군뱅이 속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갔던 친구는 그 사이 문서 정리를 깔끔히 끝내고는 재밌다고 말했다. 그런 친구가 신기해서 물으니 오류를 찾으며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에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뒤 친구는 세무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 어디서든 일 잘하고 꼼꼼한 직원으로 평가받을 게 분명하리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했을 때 견뎌야 하는 건 일의 고단함뿐 아니라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재능을 찾으라 하면 예술적이거나 특수한 직업만을 떠올리기도 하고 엄청난 재능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 생각에 갇히면 자신의 재능과 장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 재능의 크기는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크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신춘문예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재능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능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재능이란 어떤 일을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몇 가지 재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에겐 서류를 잘 정리하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모르는 사람과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눈썰미가 좋은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쉽게 눈에 띄진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재능에 적합한 직업 혹은 자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을 통해 다중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교집합을 찾자. 물론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그 정도의 관심과 노력조차 기울일 생각이 없다면 타인은커녕 스스로의 존중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작가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